날선 유형 같이 볼게요. 자, 오늘까지 하면 적응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분 많이 한 것 같지만 혹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몇 타입 된 줄 아세요? 오늘까지 해서? 두 타입. 세 타입. 아니 적분 전체가 아, 다섯 타입. 여러분 토요일 날 했고 평일 토 5번만 끝나요. 근데 아마 학교는 더 얇으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빨리 나갈 수 있는 페이지들이 해요. 두 번만 내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연결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별개가 아니라 뭔가 다 연결이 되니까 가능한 얘기고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희 날선 유형 먼저 볼 건데요. 일단 오늘이 마지막 접근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앞으로 돌아가서 도함수의 활용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여기 혹시 몇 쪽이에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가 109쪽. 땡큐. 자, 109쪽이고 잘 들어. 자, 오늘은 초반부가 중요해요. 오늘은 후반부는 좀 쉬워. 이 초반부가 특히 이 페이지가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오늘 넘어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혹시 기억나? 우리 이런 거 약간 이과 내용인데 앞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필기할 친구는 뭐 필기를 간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그래 적분 마지막 날이니까 자, 적분에 관한 거 한번 총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적분 제일 처음 뭐 배웠죠, 여러분들? 부정적분. 그렇죠. 적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분, 즉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여기 x의 범위가. 그래서 필연적으로 정답이 10으로 나옵니다. 항상 플러스 10 빼먹지 마시고요. 두 번째 뭐 배워요? 정적분. 그치. 이 정적분을 배워. 정적분에 뭐가 추가된다? 숫자를. 그렇죠. 정해져요. 뭐가 x의 범위가 정해지고 여기는 기억나. 숫자, 문자, 숫자 그런 어떤 유형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이거의 활용이야. 그래서 이 정적분의 활용,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뭐 구할 때 쓴다. 뭐 구할 때? 넓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쓴다 했던 기억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고, 자, 그 공식이 뭐였냐면 일단 뭔가 둘러싸인 경계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경계점을 먼저 구해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둘러싸인 두 식이 있을 거니까 두 식을 뺄 건데, 동현아, 이 두 식은 뭐에서 뭐를 빼줘야 돼?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서 아마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빼주셔야 되고, 자, 윤재야, 보통 여기 있는 경계점은 뭐를 통해서 나와요? 두 식을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온다. 사실 이게 다야. 어차피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푸셔야 되는 문제를. 그리고 문제 유형에서는 그때 숙제에 보시면 뭐 한 개를 안 줘요. gx를 그냥 안 주고 너네한테 뭐 평행이동, 뭐 역함수 혹은 접선 이런 거를 구해봐라, 이런 걸 시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앞에 도함수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야. 위치, 속도. 근데 오늘의 문제에 가속도가 없어요. 근데 뭐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세 개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자,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나와요? 미분. 아마 요 근래 학교에서 한번 한 적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미분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요, 온통 문제가 위치 함수를 줘요. 얘를 주면 미분의 속도를 구하라. 그치?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가속도가. 이게 나와. 실제로 이과 친구들은요, 물리 같은 거 할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미분의 역방향이 적분이니까 가속도를 뭐 한 게 속도예요? 적분. 이쪽. 속도를 뭐 한 게 위치예요? 적분. 이쪽을 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유형은 이제 막상 보시면 비슷해요. 식을 주고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뒤에서 그래프를 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금방 나가는 거야. 어차피 여기만 조금 시간 투자하고 이거 할 줄 알면 이론상 얘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되면 이제 넓이 구하기는 약간 요 공식만 이해하면 뭐 간단한 적분 문제니까 풀 수 있고, 어차피 이 내용은 앞에서 해본 적 있으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저랑 마찬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반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오늘 본 게임입니다. 자, 오늘이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활용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위치 한 번 더 쓸게요.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미리 말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초반이 중요하고 여기는 결국 문제로 볼 건데 좀 이제 말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문제를 통해서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가끔 하는 말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할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요? 속도. 속도를 미분한 게 속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미분 쪽에서는요 위치 함수를 주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두 개를 다 쓰라고 했습니다. 쓴 다음에 뭔가 대입하는 문제로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오늘이 뭐 할 거냐면 자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 자 얘는 사실 문제로 안 나와요. 오늘 문제에는 가속도가 안 나옵니다. 뭐를 주고? 오늘은요 밑에 문제 보실래요? 자 밑에 혹시 함수 하나 보여? 네. 무슨 함수 보이세요? 1차. 속도 함수죠. 속도를 준다는 거야. 앞으로 가보시면 그때로 위치를 준 거야. 당연히 속도를 주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다? 위치. 이론상 위치 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같은 용인데 앞에서 위치 주고 속도 구하는 거 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식 세 개를 다 깔아놓고 대입하는 문제 아니야. 근데 이게 적분하면 이론상은 이건 거 알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뭐냐면 적분은요 크게 몇 종류가 있다고요? 크게? 두 종류.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봐. 첫 번째는 어쨌든 속도 함수를 여러분들이 부정적분 즉 여러분들 그냥 속도 함수를 적분한 식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 적분이 정적분도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유형이 저희 책에 나와 있어요. 이제 밑에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요, 이제 세 문제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 맨 위에 있는 199번 문제는 부정적분 문제일까, 정적분 문제일까? 뭔가 느낌이 부정. 제가 부정적분 문제예요. 즉 실제로 위치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게 좀. 앞에처럼 대입하는 문제예요. 이해돼? 근데 밑에 있는 두 문제는 혹시 앞에 뭐가 보이세요? t가 1에서 4까지 뭔가 냄새 안 나? 범위.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정적분. 이게 정적분 문제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떤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어서 필기를 할게요. 근데 쌤, 정적분 문제가 두 개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가 중요해요. 정적분 문제 두 개를 먼저 이해를 통해서 좀 해야 되고 이제 실제 이제 좀 달라 구하는 방식이. 그걸 뭐 이해하던가 외우든가 어쨌든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필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이건데 어쨌든 자, 보통 우리가 위치의 앞으로 s를 많이 써요. 보통 속도는 v를 많이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 문제로 가자면 이렇게 만약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식을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식을. 그리고 이 문제는 자, 밑에 있는 199번처럼 보통 언제 쓰냐면요. 어떤 정확한 위치를 물어볼 때는요. 보통 이렇게 풀면 됩니다. 식을 구한 다음에 뭐 몇 초일 때야? 2초일 때면 2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 정적분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속도 함수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이제 어떤 그 책에 나와 있는 시간이 있잖아. 뭐 1초부터 4초까지면 1부터 4까지 이렇게 정적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정적분 문제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밑에 보시면 크게 자 200번에 혹시 마지막에 어떤 말 보이세요? 위치. 변화는? 이걸 물어볼 때가 있고요. 위치의 변화예요. 혹은 자 201번 문제는 마지막에 뭘 물어봐요? 움직인 거리. 그렇죠, 여러분들. 움직인 거리를 물어볼 때가 있더라. 자, 그겁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먼저 이해부터 해야 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부터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결론을 외워서 풀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다시. 그냥 위치 문제는 여기 200번 문제야. 199번 문제. 그냥 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는 문제예요. 어쨌든. 근데 200번과 201번은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묶고 있잖아.
거리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자, 결론입니다. 자, 어려움 외우세요. 위치의 변화라는 문제는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정적분 문제로 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움직인 거리 문제는요. 요게 지난 시간에 배운 사실은 넓이 관련 문제예요. 요게 넓이 관련 문제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이런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사실 이것도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공식 다 있습니다. 이건 결론인데요. 자, 한번 설명을 좀 곁들여 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요 두 말 있잖아. 차이점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제가 0초일 때는, 자, 그럼 0초일 때는 언제야? 가만히 있어. 이제 출발하기 전입니다. 자, 움직여 볼게요. 잠깐만. 가서 제가 여기 문 한번 열어보고. 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원래 자료 볼게요. 자, 질문. 지금 저의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다시 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느낌아. 일단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은요. 말 그대로 중간에 어떤 과정들은 크게 관심이 없고 어쩌면 처음과 끝, 어쩌면 끝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걸 보겠다는 거야.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근데 지금 내가 마지막 위치도 여기였고 처음도 여기니까 차이가 사실 없잖아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빵인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빵일까? 자, 움직인 거리는 뭘 해줘야 돼? 어떤 거? 자, 여러분 봐봐. 자, 여러분 이해부터 해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한 거냐면요. 지금 제가 서 있다가 여기 문을 찍고 다시 왔잖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요 길이를 제 마음대로 그냥 뭐 10m로 해볼게요. 위치의 변화량은 결국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어쩌면 위치의 변화량은요. 이과 친구들은 벡터라는 걸 배우는데 방향이 중요해.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하면 오는 걸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즉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게 어떤 위치 변화량이잖아. 근데 움직인 거리는 이거를 마이너스로 봐야 돼, 플러스로 바꿔서 봐야 돼. 플러스로 바꿔. 왜 나는 이 동서를 다 더하고 싶거든요. 그게 지난 시간에 넓이랑 닮았다는 거 사실은요.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꾸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그 행위가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이어서 필기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왜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냐면, 자, 우리 원래 정적분 구하는 순서가 뭐죠? 뭐죠? 부정적분 구하지. 네. 자, 속도함수의 부정적분은 뭐예요? 적분은 뭐예요? 위치요. 위치함수지. 그치? 그리고 저희가 정적분 구할 때 그 다음 보통 뭐예요? 위에 거 넣은 거에서 밑에 거 넣은 거 빼는 거 맞아요? 예. 이게 어쩌면 뭐냐면 B가 지금 마지막 시간이냐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한 게 제가 왜 0이었냐면 마지막과 처음이 똑같았잖아. 그러면 위치는 안 바뀐 것이거든요. 그게 변화량입니다. 그런데 자, 움직인 거리는 선생님 이 공식은 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숙제할 때 이 넓이를요.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접근하셨나요? 넓이 구할 때? 혹은 가운데 끊어서 갔어요? 끊어서 혹시 왜 끊어가는 줄 아세요? 넓이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잖아요. 여기가 음수가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넓이는 음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양수. 근데 이 절대값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나?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네. 어떻게 그려요? X축 대치. 얘를 소위 접어 올리지. 그럼 접어 올리면요. 다 뭐가 나와? 다 양수가 나와서 사실은 원래 이것도 어쩌면 넓이고 하는 공식점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일단 요게 일단 오늘 내용이야. 내용 자체. 즉 이제 움직인 거리가 핵심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걸 좀 연습을 통해서 꼭 구할 줄 알아야 돼. 느낌 오겠지만 앞에 두 개 좀 쉬워요. 얘네들은 좀 직관적인데 요게 이제 움직인 거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넓이 관점을 풀던가 혹은 그냥 어려우면 이 공식을 외워서 여러분 참고로 절대값도 앞에서 배웠습니다. 저희 기억나세요? 들렀다 가는 거 그거 이용 풀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요거를 문제로 스며들게 해서 오늘 쉬는 시간 전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할 겁니다. 계속 세개 구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연습 필요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과생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부록이야, 부록. 그러니까 부록이란 말은 사실 진지할 것도 없고 딱 문제 풀 정도로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원점에서 출발해서 밑줄 그으세요. 이거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원점에 출발해서 일단 밑줄만 긋고 잠시 후에 역할이 밝혀집니다. 자, 출발을 처음에는 어디 있다고요? 0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점은 0을 말합니다. 따지면 0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어떤 점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점에 관한 무슨 식이 나와 있다? 속도.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 도함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함수가 나오면 체크를 먼저 해야 돼. 이 무슨 함수냐는 거야. 위치 함수인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 참고로 가속도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위치한 속도입니다. 앞으로는.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요. 도함수를 배우고 나면 거기랑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뭔가 비슷해 가시는 느낌 자체가. 속도 함수고 이제 여러분들이 속도 함수 나왔으니까 뭐를 구하고 싶다? 무슨 함수? 자, 지금부터 위치 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통 위치 함수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S라는 걸 많이 써요. 보통 속도는 V, 위치는 S, 가속도는 A를 많이 씁니다. 이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자, 이 위치식은 속도식을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요? 부정적분. 적분하면 됩니다. 자, 구해볼게요. 자, 적분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부정적분은 뭐가 생겨? C요. 자, 이 문제 어딘가에 이 식과 구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점 출발. 저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 멘트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라가서 원점에서 출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은요. 자, t가 언제일게요? 그럼 출발할 때는 t가 언제야? 0일 때야. 여러분 일단은요. 이 출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t가 0일 때 원점에서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 맞아요? 즉 저게 여러분들은 0,0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위치 함수가 0,0을 지나는구나. 그럼 식값이 도면 얼마나 얘기야? 얼마? 이렇게 해서 위치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아까 필기한 부정적분 권력 간단한 대입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기영아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2초일 때에 뭐 구하래? P의 위치를 구하래요. 자, 대입할 건데 어디 넣으면 돼? 적분하고 돼요. 요 위치 함수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어보시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온다? 4 나오시나요? 네. 실제로 2초일 때 4에 있다는 거예요. 4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0이었는데 2초에는 4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가요? 적분 한 거구나. 네, 그렇게. 수첩 문제 문제 이렇게 위치를 딱 대놓고 부를 때는 그냥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라는 거야. 자, 아까 제가 쓴 필기랑 비교해 보세요. 그 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00번 문제는 자 1에서 4까지의 뭐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봐라 라고 나왔고, 자 일단은 공식부터 한번 그냥 써먹어 볼게요. 자, 위치의 변화량은 결론적으로 뭐랑 똑같다? 이 속도 함수를 그냥 정적분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1부터 4까지. 당연히 1에서 4까지겠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왜 똑같은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자, 왜 똑같냐면요. 자, 이 정적분 구하는 과정을 떠올려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적분 구하는 과정에서 자, 얘의 부정적분이 위치 함수란 말이야.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 저희가 하는 게 위에 걸 넣어서 밑에 걸 빼잖아요. 이게 사실은 딱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냥. 왜? 마지막 4초일 때의 위치에서 1초일 때 위치를 빼면 딱 그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관심 없고 처음과 끝만 관심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저희가 ST 구해놨죠. 여기다가 4랑 1을 넣어서 사실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풀어보시면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3. 쌤,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쌤, 근데 위치가 마이너스가 가능한가요? 그럼 되게 안 되게? 돼요. 사실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위치에서, 특히 이런 위치에서 필기 하나 추가하자면 이런 마이너스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보통? 무슨 의미입니까? 너네가 하는 그 마이너스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무슨 의미예요? 자, 필기하세요. 반대로 온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보통 맞아요. 방향은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위치든 속도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고 작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말해. 뭐 예를 들어 플러스는 오른쪽이라면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 뭐 그런 방향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해석하자면 무슨 말이야? 결국 4초일 때는 처음보다 왼쪽으로 3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왼쪽 3칸만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1초일 때 어떤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 4초일 때의 위치가 처음보다 얼마만큼? 아, 왼쪽으로 3칸. 왼쪽으로 3칸만큼. 즉 마이너스 3만큼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화되고만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움직임 거리 별표를 칠게요. 여러분 남은 시간 이거 잘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위에 두개는 딱 쉽지 않아, 딱 봐도. 대입하는 문제고. 이 움직임 거리는 자,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해야 돼요. 얘는요, 왜?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요, 위치를 물어볼 때는 음수는 음수로 계산을 합니다,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갈 때가 양수, 올 때가 음수가 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임 거리는 양수는 양수야. 근데 음수를 양수로 계산해 줘야 돼요. 정말 움직임 거리가 다 필요하거든. 그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운 넓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넓이 쪽도 왜 위에서 아래를 빼냐면 그래야 양수로 바꾼단 말이야. 좀 이해를 해봐. 자, 어쨌든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공식을 외우세요. 자, 1부터 4까지인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푸시면 사실은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대값 의미가 뭐라고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양수는 그대로인데 음수가 올라와서 넓이처럼 구해버립니다. 거의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실제로 넓이를 구한다라고 쳐도 가능해요. 자, 어쨌든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VT 자리에다가 위에 써있죠? 이 친구 한번 넣어보시면 되고, 혹시 앞에서 이거 배웠던 기억나세요? 우리 유형 중에서 절대값 정적분에서 해본 적 있잖아. 그때 전략이 뭐였게? 나눴어. 일단 얘를 쪼갠 다음에 들렀다 가야지. 혹시 딱 보시기에 어디에 들렀다 갈 것 같아요? 2에서 한번 들렀다 가서 쪼개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 어쩌면 그냥 계산 문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질문. 1과 2 사이에서는 얘 어떻게 나올게요? 그냥 나올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까? 마이너스. 그럼 이것도 쉽게 하는 법은 그냥 숫자 하나 넣어봐. 쉬운 걸로. 자, 2분의 3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양수죠. 아, 마이너스 음수이네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위에다가 깔끔하게 쓰면 안 틀려요. 귀찮으니까 빨리 가자는 거예요. 얘는 아마 반대로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움직임 거리가 됩니다. 다시 이게 지금 넓이를 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움직임 거리는 다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계산 좀 해보시면요. 정답이 5가 나옵니다. 위에 거는 마상. 자,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필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외우세요. 자, 위치를 물어볼 때는 단순 부정적분 문제로 풀면 됩니다. 보통 식각과라고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니까 저런 것들 빼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요 두 멘트를 먼저 구분부터 해야 돼. 위치의 변화량은 말 그대로 변화량, 처음과 끝만 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정적분과 거의 흡사합니다. 정적분을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201번 움직임 거리는
그냥 적분하면 안 돼요. 움직인 거리는 넓이처럼 음수를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정적분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세 문제 풀어볼게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까지 해봐. 알겠지? 자, 다시 오늘은 나름의 이해를 가져가세요. 아까 아빠네도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해가 생겼나 봐.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제가 이번 문제 풀 때는 이 넓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움직인 거리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어떤 수학 내용 자체가 원래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움직인 거리는 지난 시간에 넓이 구하는 것과 같은 걸 하라는 겁니다. 음수를 양수로 봐줘야 돼요. 거리는 다 양수거든요. 다시 위치는 원래 벡터라고 해서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수가 가능해요. 근데 원래 거리는 스칼라라고 해서 다 크기밖에 없습니다. 양수만 달립니다. 자, 이번 책에 이 똑같은 내용이 4번 있어요. 지금이 2번째입니다. 계속 해볼 겁니다. 기억했어요? 네, 다 풀었어요. 확인해 줄까? 틀렸을 수도 있어요. 요거 틀렸네? 요거 좌표가 어딘데? 아니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얘는 더하기. 그렇죠. 그것만. 잘 알았는데? 그렇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규영이처럼 나름의 이해가 생기면 넌 졸업인 거야. 아, 여기 나름의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졸업을 하시면 돼요. 뭔가 나름의 느낌을 가지고. 알겠지? 개인적으로 이분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느껴요. 여기는 왜냐면 뭔가 좀 양도 적은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양이 적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거 진짜 골 때리기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빠져가지고 저도 엄청 편해요. 그거 설명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많이 빠지고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좀 괜찮아요. 예쁜 흐름이라 좀 공부를 좀 이렇게 슉 할 수 있어요. 좀 슉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좀 동의하시면 시험 대비할 때 여기를 좀 쉽게 하시라는 거야. 여기를 좀 쉽게 하시고 남은 기간은 도함수 쪽을 열심히 해보세요. 자, 지역이 풀어봤어? 이거 뭐라고 했더니? 이거는? 7? 이거는? 2? 자, 6?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2번째 풀어보는 거고, 자, 뒷장에 보시면 이런 게 2개 들어있어요. 완벽히 똑같은 문제가. 한 4번쯤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 대신에 해보시면서 뭔가 나랑 다른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피드백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규영이도 약간 실수했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점에 출발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이번에 안 하고 시험 기억나? 그 진짜 뭔가 그냥 일상적인 걸 바꿔줘. 사실은 시험 때는. 자, 이번 문제는 처음 출발이 어디야? 출발이 1입니다. 즉 그걸 이해했다면 여기까지 밑줄 긋고 처음 t가 0일 때 위치가 1이구나. 그리고 포지션은 C값 구하라고 나온 페이지입니다. 필연적으로 적분이기 때문에 C값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다? 속도 함수가 나와 있고 이어서 저희는 위치 함수를 한번 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앞에도 공통이야. 뭔가 나오면요 나머지 먼저 구하고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구하겠지만 여기는 잘 안 물어봐. 그냥 이제 위치만 구하겠습니다. 자, 적분해 보시면요. 자, 윤재야 깨어나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0,1을 넣어야 돼. 처음에 1입니다. 그랬더니 C값이 얼마다?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밑에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 2초일 때의 위치잖아요. 얘는 뭐다?
위치 함수를 구한 다음에 어쩌면 단순 대입 문제입니다. 단순 대입 문제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얼마 나온다? 위치가 1 나오셨나요? 1 이렇게 단순 대입 문제고요. 자, 밑에 있는 203번 문제는 자, 위치의 변화량 문제입니다. 자, 그 말뜻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어렵다. 그냥 결론을 외우세요. 자, 위치의 변화량 문제는 그냥 단순 정적분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속도함수를 그냥 정적분 하시라는 거예요. 속도함수를. 왜요? 속도함수를 적분하면 위치함수인데요. 이 정적분 계산 과정에서 결국 저희는 3초일 때의 위치에서 0초일 때의 위치를 빼게 돼요. 이게 말 그대로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끝에서 처음을 뺀 위치, 그 차이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자, 그리고 위에 우리가 S 함수를 구해놨으니까 위의 식을 이용하시면요. 얼마 나온다? 6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끝으로 움직인 거리. 여러분들이 오늘 남은 시간에 이걸 좀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이걸 좀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움직인 거리는 결과적으로 뭐랑 같다? 0에서 3까지의 자, 여러분들이 0에서 3까지 누구랑? X축과 이루는 사실은 넓이랑 같아요. 이게 어려운 친구는 그러니까 위에처럼 공식으로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며 그냥 넓이 구하는 것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일단은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문제는요, 한번 이걸로 한번 시범 드릴게요. 왜 이제 이렇게 가능한지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다가 자,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 함수를. 자, 1차 함수니까 그릴만 해요. 한번 그려보시면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x절편이 1인. 자, 요게 여러분들 속도 함수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번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란 말이야. 즉 0부터 여기 어딘가에 있는 3까지 즉 이 넓이를 구하시면 똑같이 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절대값을 푸는 과정이 사실은 이 넓이 구하는 공식과 똑같이 나옵니다. 해보시면요. 자, 그걸 이해했다면 자, 결론적으로 넓이는요. 자, 인테그랄 자, 0에서 1까지 한번 끊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아래쪽이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더하기 1부터 3까지 위에 쪽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요거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한 번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보시면 정답이 아마 10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다음 장 볼게요. 한 번 더. 오늘 제가 아까 앞타임 그랬는데 시간 많이 쓰더라도 이거는 꼭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미분 쪽은 기억나. 미분 쪽은 식문제는 쉬웠거든요. 적분 쪽은 반대로 식문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좀 적분이 종류도 있고 뭔가 좀 달라. 단순 대입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분 쪽은. 그래서 여기는 연습을 해야 되고 대신에 반대로 이제 다음 장 넘기시면 그래프 문제가 나와요. 미분 쪽은 그래프가 좀 어려웠어요. 그때 해석을 좀 뭐 접선의 기울기라던가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래프가 좀 더 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 전. 아시겠죠? 예. 자, 이번 페이지에 왼쪽에 세 문제 있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국물이에요, 국물. 위치의 변화량, 움직임 거리 세 가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이게 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로 하자면 단순 위치를 묻는다. 그냥 걔는 식을 구하신 다음에 대입하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보통 식값 구하라고 첫 번째 문제에 뭐가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위치의 변화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속도함수의 정적분 문제입니다. 저게. 그리고 움직인 거리 문제는 이제 단순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 구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움직인 거리는 음수를 양수로 봐줘야 됩니다. 다시 그냥 위치의 변화량은 음수를 음수로 봐요. 얘네들은 그냥 음수를 음수로 보는데 움직인 거리만큼은 다 양수로 봐줘야 돼.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과 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왔어. 요거는 나왔지. 요게 안 되는 거지.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아마 요거를 좀 해보면 쉬워.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요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읽어보시면 이번에는 어디서 출발해? 자, 원점 아닙니다. 좌표가 2인점이니까 이걸 해석하자면 t가 0일 때 t가 0일 때가 출발할 때입니다. t가 0일 때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고 얘는 뭐다? 결론적으로 식값 구하라고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위에 문제를 보시면 얘는 속도함수니까 여러분들은 뒤도 보지 말고 뭐를 구하자? 위치 함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 친구 한번 적분해 보시면요. 이렇게 가 나오는데 자, C값 구하라고 저걸 나왔잖아. 지금 0,2를 대입하시면 C값이 얼마나? 2구나. 위치 함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냥 담백하게 위치 묻고 있잖아. 그럼 대입한 위치를 줍니다. 즉 T에다가 한번 1을 대입해 보시면요. 얼마 나온다? 0이구나. 즉 1초일 때 위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해하자면 처음이 2였잖아. 뭔가 왼쪽으로 막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상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움직였구나.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 이제는 뭔가 냄새가 나. 무슨 냄새? 뭔가 정적분 하라는 냄새가 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위치의 변화량 문제고요. 얘는 결론적으로 뭐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0과 2를 가지고 속도함수를 단순하게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줍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속도함수를 적분하면 위치함수가 나오고요. 정적분 계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결국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거든. 이게 뭐냐면 딱 위치의 변화예요. 처음과 끝. 그 차가 이제 위치의 변화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갔다가 왔을 때 왜 0이냐면 처음과 끝이 같잖아요. 그럼 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왔다? 2 나옵니다. 다시 한번 움직인 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움직인 거리는 자, 이거 지울게요. 얘는 지울게요. 감 부족해. 자, 위에 쓸 건데 자, 결론적으로 얘도 그냥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 일단은 공식을 먼저 외우세요. 일단은 풀 줄 알아야 되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정말 풀다 보면요.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는 풀다 보면 뭔가 이해가 돼. 어느 순간에. 아,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자, 공식이 뭐냐면요. 위에 있는 위치의 변화라는 공식과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왜 안 된다고요? 이렇게 구해버리면요. 우리가 X축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음수로 취급을 하고 있어. 지금 음수로. 움직인 거리는 얘를 양수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요. 얘가 올라가면서 양수로 취급이 돼요. 원래 위에 있던 거는 안 바뀌고요. 밑에 있는 게 올라가면서 양수로 취급이 되니까 사실상 넓이 구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게 어려우면 그냥 이 속도함수를 그려서 정말로 넓이를 구해보셔도 되고요. 눈으로 보신 다음에. 지금부터 한번 이 절대값 함수를 풀어볼 건데 자, 이 내용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로 해본 적이 있잖아요. 이제 요거 푸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여기까지 쓰고 못 풀면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 정적분 문제 풀어본 적 있잖아요. 자,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원래 절대값은 그냥 못 풀고요. 이제 입에 단내가 나죠.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인데 보통 위에는 그냥 나올 때는 0 이상일 때
한번 2차 분식을 풀어보시면요. 암산할게요. 요때입니다. 요때. 얘는 0보다 작을 때 자, 풀어보시면 가운데 몰리는 모양. 요렇게가 나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0부터 2까지 하거든. 여기 사이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 즉 여러분들이 1에서 들렀다 가는 거 기억나? 이 정적분 성질을 이렇게 써먹잖아요. 계산할 때. 들렀다 가서 자 왼쪽에는 둘 중에 누구 쓰게요? 자 위에 거 아래 거 뭐? 아래 거죠. 여기니까. 이거 잡은 쪽. 아래 거 쓰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뭐 쓰면 돼? 위에 거 쓰면 되는 혹시 그 흐름 기억나? 이거. 근데 자 제가 한번 재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넓이 구한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요. 이 공식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목리 같아가지고 쌤 이게 왜 넓이요? 넓이 구할 때가 또 이런 식이 나와. 똑같은 식이 나와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속도 함수 2차 함수지. 그럼 그릴 수 있어요. 요거잖아요. 자, x 대표는 여기 해보시면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치? 그리고 이번 문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0에서 2까지지. 한번 잘라보세요. 요 0에서 2까지 둘러싸인 여기 보이세요?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얘랑 똑같잖아요. 여기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친구는 그냥 절대값 쉬운 이 공식을 외워서 절대값 문제를 푸시면 되고 혹은 이제 넓이를 이해했다면 간단히 그려서 넓이 구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잠깐 정리하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꼭 기억해야 돼.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밑에 내려가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세 문제입니다. 자, 3, 3번 지나갔고 4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걸 일단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을 쓰고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학교랑 저랑 차이는 그거예요. 학교는 이걸 연습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대충 뭐 너네 한두 번 15분 넘어가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한 거잖아. 저도 원래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는 거야. 이 시간 버리지 마세요. 너무 아까워요. 오른쪽은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 그냥 표현만 달라지고 아시죠? 여기 파트는 표현이 달라지고 간접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그것만 깔 줄 알면 똑같이 이 세 개 중에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뭐 움직임 거리, 위치 변화량. 그래서 이제 오른쪽부터 111쪽까지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들이 나올 때 얘가 무슨 말인지만 해석을 할 줄 알면 똑같은 문제니까 요 기본 세 문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꼭 맞춰보세요. 특히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왜 넓이랑 똑같냐면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음수 양수로 바꾸잖아. 움직인 거리도 음수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더하면 이게 상수가 돼버리거든. 위치의 변화량처럼. 근데 움직인 거리는 그 동선이 다 필요해. 그러면 넓이처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음수로 하면 돼요. 어차피 위치의 변화량 그 차이를 원하거든요. 또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시험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210번만 할게요. 위에 두 개는 똑같으니까.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혹시 210번 정답 안 치고 있어요? 8. 너는 졸업이구나. 졸업이 되면 졸업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0번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10번 문제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품 4세트가 똑같아.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시간 졸거나 해가지고 버리면요 그 잔소리입니다. 그럴 거면 집에서 편하게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움직인 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넓이로 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넓이 구하기야. 혹은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어떻게? 이 속도함수를 절대값을 접근하면 그게 약간 넓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넓이 구하기를 할 건데 약간 저는 그냥 그려볼게요. 뭐 사실 이것도 사실 같은 거야. 같은 식이 나오는데 그려보자면 위로 물럭이잖아. 물럭이고